듣고 싶어요? 죽여줄까요? 남자 볼 때 최소한 따져야 하는 세 가지만. 서로 확 터질 때가 있잖아. 그때 못 멈추는 사람. 근데 그거는 싸워보지 않으면 몰라. 그 사람이 왜 연락이 왔을 것 같아요? 좋아해서 왔을까? 아닐걸요? 여기저기 의미 없이 하트를 남발하고 다녀요. 그냥 그치? 손가락 두 번 안 움직이면 그치. 되잖아. 납득을 시켜보라 그래서. 연애를 하고 싶어서 누구를 만나지 말라. 근데 그 당장 힘들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지. 다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약속했던 대로 연애상담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환연 리뷰할 때 다들 제 리뷰보다 희두의 리뷰를 기다린 거를 제가 알아요. 희두가 되게 상담을 잘해줘요. 엄청 티처럼 잘해주는데 또 사람 서운하게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고민 상담, 연애 상담 한다고 올렸을 때 제 친구가 야 희두가 나 연애 상담 해줬던 걸 잊지 못한다면서 DM이 왔어요. 부담되는데? 오늘은 희두의 이제 남자 입장에서, 그리고 저는 여자 입장에서 연애 상담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저는 감정적으로. 그 전에 오늘은 저희 광고주님 크런틴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크런틴을 너무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원래는 단백질 쉐이크로 시작을 했다가 진짜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감자칩을 만든 거야. 제가 소개해드린 이후에 이거 많은 나둥이들이 야식을 책임지고 있지 않나요? 언제 통감자칩? 나왔지? 이번에 나왔어.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긴 하네. 그치? 근데 저 이거 맨날 밤마다 감자칩이랑 맥주를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 그래도 이게 칼로리 부담도 적고 또 먹으면서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으니까 타코 손을 가긴 가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성덕이 돼서 크런틴과 함께 새로운 맛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번 또 정말 제 사심으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그거야. 샘플이야.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은 근데 나오지 못한 애들이 많아. 샘플을 보내줬어? 샘플을 계속 테스트하는 거야. 이거 하나 먹어. 맛있지? 맛있지? 진짜 다 맛있어요. 단백질이라고? 이게 두 번째 2순위였어. 근데 이건 더 맛있는데 이게 내 2순위였어. 이걸 밤마다 먹다 보니까 더 다양한 맛으로 먹고 싶은 거예요. 나둥이들 그 댓글 받았을 때 원하는 맛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도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괜찮다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크런틴과 함께 일을 벌여봤습니다. 우와. 맛있지? 크런틴 직원분들이 진짜 맛에 진심이에요. 제가 이거는 제 손목을 걸고 자부할 수 있어요. 진짜 받아본 샘플만 해도 말도 안 되게 많고, 그 중에 두세 가지가 마지막까지 후보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내가 계속 이게 맛있다 해도 모두가 만족하지 않으면 탈락이 되는 거예요. 최종으로 살아남은 맛이 딱 한 가지가 됐습니다. 바로 이 스모키 머스타드 맛인데요. 나였으면 이왕 저랑 같이 개발하고 하면서 맛을 3개 정도는 더 냈을 것 같거든요. 진짜 다 맛있어. 진짜 맛있잖아. 맛있다. 근데 그만큼 요거보다 더 맛있는 아이가 살아남았다는 뜻이겠죠? 이제 먹어볼게요. 이제 먹어볼 기회를 드릴게요. 테스팅을 계속 거쳐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게. 근데 이거 진짜야, 이건. 맛있다. 진짜 맛있지? 이게 이름 그대로 스모키한 향이랑 약간 머스타드의 그런 이국적인 맛이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치, 미국 느낌이지. 어. 진짜 그냥 그 맛이 그대로 실현돼서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스모키한 풍미랑 머스타드의 밸런스가 딱 좋아. 근데 솔직히 이게 진짜 한 봉지로 끝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먹어야 맛있다. 그치. 그래서 예전에도 내가 이거 촬영 때문에 받았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이번에 이만큼 주셨거든? 나 가져가도 돼? 너 가져가, 내가 좀 줄게. 해외에 나갈 일이 많다 보니까 요런저런 그 해외에 있는 스낵들을 정말 많이 먹어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진짜 감자칩을 너무 좋아하고, 감자칩에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 아니 근데 식감도 좋아. 식감 진짜 포솔포솔하지. 그치. 그 이국적이지. 이국적인 향이 대박이에요. 제가 이거 씹는 소리 한번 들려줄게요. 나 근데 이걸 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옛날부터 말했던 크런틴의 매력인데, 간식을 먹기엔 좀 죄책감이 들고, 그렇다고 쉐이크만 먹거나 아니면 물만 먹거나 그러면은 좀 입 터질 것 같다. 그럴 때 먹으면 딱 좋아. 요 두께 감자칩을 딱 씹어주면은 그냥 심리적 만족감 100%. 맛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백질 있어서 좋다. 단백질 있고 기름 쫙 빼고 겉에는 또 바삭하고, 기름을 빼는 공정만 3번을 거쳤대요. 약간 기름 느낌은 없어 또. 그치? 이게 시즈닝이 다 프로틴 시즈닝이어서. 털어서 먹어야겠네 마지막까지. 그치. 근데 대부분은 이제 좀 조금이라도 덜 찌겠다고 시즈닝 없는 거를 먹는데, 요거는 시즈닝이 많을수록 프로틴 시즈닝이어가지고 이 짠 거 더 많이 드셔야 돼요. 근데 막 엄청 짜지도 않아. 맛 너무 그냥 그 최애입니다.
나중에도 이 크런틴 감자칩 신제품이 지금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올리브영에서 2+1 추가 할인하고 있대요. 저도 사실은 사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일주일만 진행되는 프로모션이니까 지금 꼭 다 같이 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그치? 몸에도 이렇게 근데 이거 제가 만든 맛이라 나중에들도 꼭 먹어봤으면 좋겠어서 댓글 이벤트 할 테니까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랑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들 이거는 그냥 제 원조 최애여서 가져온 건데 이거 콘플레이키 맛 다들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이거는 내가 많이 먹어봤지. 이거 알지? 같이 올리브영에서 1+1 하고 있대요. 둘 다 진짜 제가 크런틴에서 엄청 좋아하는 맛이거든요. 내가 이거 줘. 알았어. 줄게. 그 나중에들은 히트처럼 이렇게 가져갈 수 없으니까 꼭 원룡에서 쟁이시길 바라겠고 지금 놓치면은 당분간은 이렇게 진짜로 안 파신대요. 왜냐면 제가 정말 막 끌어 모았어요. 나중에들 만약에 좀 건강한 간식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애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 싸우는 커플이 오래 간다는 말이 있듯이 희도나연님 그런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근데 저도 1년 반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저희는 자주 싸우지는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금방 헤어지려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싸우니까 서로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아, 그러네. 정말 자주 싸워야 건강한 커플일까요? 나는 자주 안 싸우면 좋은 거 아닌가? 자주 싸워도 어떻게 풀고 어떻게 잘 푸는 건지가 중요한 거지. 막 안 싸운다고 안 사랑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다른 성향들끼리 만나서 응. 다 다른 거니까 이게 사람의 반응들은. 맞아. 하다못해 음식 메뉴로도 부딪힐 때도 있고 정말 사소한 걸로 막. 그건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말투로 제일 많이 부딪히지 않을까? 아까 또 싸우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5년 넘게 연애하고 있는데요. 싸울 때마다 감정이 격해지고 생각 차이가 있어서 크게 싸워요. 싸울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런 남자친구는 저를 답답해해요. 언니는 싸울 때 어떻게 풀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남자친구랑. 덜 싸우고 싶으면은 뭐 상대방이 원하는 걸 안 해야지.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걸. 근데 원하는 걸 해주고. 맞는 말이야. 보통은 자기가 해주고 싶은 걸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도 내가 받고 싶은 걸 받으려고 그러고.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거랑 상대가 받고 싶은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사실 반복하게 되면은 안 좋은 거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그게 모르겠으면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돼요. 싸울 때 울지 말고 물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말을 했으면 좋겠어? 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너가 원하는 방향이 뭐야? 너가 뭐가 여기서 싫었어? 이렇게 좀 물어보다 보면 이제 몇 번 겪으면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알게 되고 싫어하는 걸 안 하면 됩니다. 어때? 맞지? 싫어하는 거 안 하기. 자주 싸우면은 그만큼 애정이 더 있고 바라는 게 더 생기고. 그치.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싸울 때 사실 내 팁이라고 해야 되나? 감정이 좀 있는 상태에서 바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좀 시간을 살짝 두고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갑자기 언성 높아지고 이럴 때 화장실 가든지 나갔다 오든지 잠깐 바람을 쐬고 온다든지. 싸움이 크게 번지지 않는 방법이긴 하다. 약간 잠깐 떨어지기.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다시 얘기하게 되면 그 사이에 좀 생각 정리가 좀 될 것 같은데? 맞아. 누구나? 맞아. 대신에 다음날까지 넘어갈 거면 미리 말을 해라. 내일 얘기하자. 이게 싸움이 크게 번지지 않는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너무 자주 싸워서 고민이다 하면은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찐 사랑일 수 있어요. 희두가 말한 것처럼 사랑하니까 바라는 게 많아지고 더 맞춰가고 싶어서 그런 거고 서운한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싸우면서 그 사람의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고 뭔가 난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해. 좀 싸웠을 때 나오는 모습도 그러니까. 본 모습이긴 그러니까 하거든.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한 번도 안 싸우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싸우지. 근데 그러면은 너무 당연하게 싸울 수 있는 것들이고 별거 아닌 건데도 요만큼 싸운 게 자기한테는 100으로 느껴지는 거야. 내 결혼 인생 평소에 안 싸웠으니까. 너무 놀라서 내 결혼 인생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결혼 전에 미리 싸워보는 게 난 좋은 것 같긴 해. 너무 자주 싸운다고 막 걱정하지 마세요. 맞춰갈 수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고 사람은 맞춰가는 거 아니다라는 말을 나는 안 믿어. 사람은 서로 맞춰가야지. 누구나 100% 맞는 사람이 어딨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지금 만났으면은 30년을 다른 인생을 살고 다른 식단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식단을 하고? 갑자기? 그러니까 뭐든지 달랐을 거 아니야. 심지어 손 씻는 방법까지 다를 텐데. 그치. 그거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여야지. 맞아.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자 입장 그리고 판단력 좋은 T도 입장에서 이런 남자랑 결혼해라. 남자 볼 때 최소한 따져야 하는 3가지만 꼽아줘요. 말로만 사랑.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입만 산 사람 걸러라. 인정. 나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행동이 먼저인 사람을 만나보니 알 것 같긴 해. 저는 옛날에는 달콤한 말이 더 좋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조금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입만 산 사람들은 그 입이 진짜 문제가 될 때가 있어. 뭔가 뭐 바람기가 많을 수도 있고 허세도 심하고 허풍도 심하고 그런 남자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웃게 해주는 남자는 좋은 것 같아요. 자기와 잘 맞는 사람은 뭘 해도 내가 웃고 할 수 있는데 그치. 이 사람이 진짜 웃긴 사람인데 나랑 안 맞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웃기지 않을까? 완전 맞아. 그 코드가 맞는 거지. 코드가 맞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 근데 여기서 희두가 말하는 그게 나를 웃게 해주는 남자가 단순히 뭐 유머러스한 남자 이게 아니라 진짜 잘 맞는 사람인 거지. 같이 있을 때 많이 웃게 해주는 남자가 저도 1순위예요. 근데 그런 남자 어떻게 알아? 만나보면 자기 그 그치? 자신이 알지. 그치? 그냥 재밌네. 음. 나도 모르게 웃게 되네. 힐링되고. 그럼 마지막. 남자 볼 때 따져야 하는 마지막 한 가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제끼고 아. 연애에만 몰두하고 연애에만 뭔가 의지를 하고 이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리고 책임감 강한 남자랑 그렇지. 결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든 한 번 일을 시작했을 때 끝까지 해내려는 그 책임감이 결국에는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서 전 책임감. 나를 진짜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진짜 화나고 진짜 서로 확 터질 때가 있잖아. 그때 못 멈추는 사람. 근데 그거는 싸워보지 않으면 몰라. 이거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마찬가지야. 진짜 엄청 많이 화났을 때 그 화를 주체 못할 때 주체할 줄 알아야 그게 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은 피해라. 세 번째인데요. CC인 남자친구가 인스타 좋아요 중독자입니다. 여기저기 의미 없이 하트를 남발하고 다녀요. 과 동기들 여자 피드 들어가면 남친이 초스피드로 어김없이 누른 좋아요와 마주하게 되는 친구야? 겁니다. 근데 친구니까 그냥 보이면 좋아요 누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일단 난 안 누르긴 해. 잘. 그러니까 여자친구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들 SNS 새 게시물에 올라올 때마다 총알처럼 뛰어가서 좋아요하는 심리가 뭘까요? 총알처럼. 그리고 진짜 너무 싫은데 고칠 방법 없을까요? 근데 싫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고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실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그냥 손가락 2번 안 움직이면 그치. 되잖아. 그치. 근데 난 그거 궁금해. 자꾸 여자들한테 좋아요를 누르는 심리가 뭘까? 나는 원래 좋아요를 잘 안 누르긴 해. 그러니까 아니면 좋아요를 막 누르나 일부러? 나도 좋아요 많이 누르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받고 싶어서 그거라면 이해는 해보려고 하겠지만 싫다. 근데 사실 여자친구가 싫다 그러면은 안 누르지.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돼요. 불러놓고 질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이런 모습 가벼워 보인다. 안 해줄 수 있냐? 그냥 얘기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싫다고 하면 안 하는 게 정상이지. 아니 여자친구가 싫다는데 하면은 그러니까. 납득을 시켜보라 그래 그럼. 나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납득을 시켜보라 그래. 납득이 돼. 그러면 인정. 근데 막 나 그냥 아유 친구지. 친구니까 그냥 좋아요 누른 거지. 납득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치? 너 진짜 방금 진짜 티 같았어. 너무 강하게 끌리는 사람은 오히려 악연일까요? 끌리진 않지만 같이 있으면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과연 진국일까요? 그건 그 사람이 뭘 추구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이거는 so easy. 그리고 강하게 끌리는 사람도 나중에는 잔잔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럼 난 뭔데? 너는 이제 안 잔잔? 강하게 끌리진 않구나. 끌리지. 아무튼 이성적으로 끌리는데 이제 막 강하게 막 미쳐버리겠다 막 그런 느낌보다는 끌리면서도 안정감이 생기는 거지. 근데 사실 엄청 오래 만나고 좀 그러려면은 응. 안정감이 있긴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없어도,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어도 어찌됐든 오래 만나면 안정감이 생기고 전 둘 다 괜찮다고 생각. 그래도 자기는 근데 둘 중 하나 고르면 난 뭐야? 안정감 있는 사람? 난 끌리는 사람. 남자친구가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나네. 거의 뭐 제가 덤벙거리거나 부주의한 부분들이라서 알겠다고 잘못했다고 해도 저한테 회피하지 말라고 하면서 끝까지 제대로 교정해 주려고 해요. 근데 제가 회피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남자친구는 그런 저의 모습이 속상하대요. 정말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잃어버려, 뭘 흘려, 뭘 까먹어. 내 의도가 아니잖아. 제 의도가 아닌데 잔소리를 들으면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저 진짜 공감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남자가 이해해줘야 돼. 인스타 같은 거는 의도잖아. 내가 고칠 수 있잖아. 안 하려면 의도를 가지고 안 할 수 있는데 나의 그 기질적인 부분에서 오는 것들은 안 하려고 해도 100%를 안 할 수는 없어. 근데 99를 잘하다가 하나를 못하면 하나로 잔소리하는 그 기분 뭔지 알죠? 그러면 속상하다고. 왜 자꾸 뭔지 알죠? 남자친구가 이해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말해 받아들이라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자친구분은 남자친구분이 하는 말을 그래도 경청은 해야지. 듣고 두세 번 의도적으로 좀 지키는 걸 좀 많이 티를 내서 보여줘요. 뭐, 얘가 좀 그래도 고치려고 듣는구나. 하는구나. 그거를 네. 조금 보여줘. 보여주기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얘가 내 말을 무시하진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거 맞아, 좋은 것 같아. 그치? 남자친구가 전부 다 좋아. 성격도 다 좋고 그런데 패션이 너무 안 좋다. 안 좋은 거의 기준이 뭐야? 근데 여기 근데 되게 구체적으로 써주셨어. 남자친구 옷장 총정리, 겨울옷, 패딩 2벌, 후드 2벌, 맨투맨 1벌, 집업 1벌, 니트 3벌, 청바지 3벌 끝. 직설적으로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자기가 그냥 혼자 속을 썩히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그걸 나중에 얘기하면 충격 먹을 것 같습니다. 그 초반에 그냥 차라리 초반에 지금 얘기하는 게 낫지. 나중에 계속 내가 3년 동안 내가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보였구나 하면서 배신감 들까? 자기를 생각 많이 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말하세요. 당장 그냥.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이 제일 빠른 거 어차피 같고. 말할 거라면. 근데 근데 말을 안 할 거야. 그럼 끝까지 하지 말고. 근데 못 참겠으면 말하는 게 맞지.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좀 쇼핑 데이트를 해보는 건 어떨려나? 자기야 너 이런 룩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입어봐 하고 아니 입고 왔어 어느 날 리액션을 엄청 해주는 거야. 이렇게 입으면 엄청 멋있네. 칭찬을 해주는 거야. 그치, 이렇게 입고 와 너무 이러면서 칭찬해주고, 아니면 같이 옷을 사러 가봐도 좋고 같이 쇼핑을 해보시는 거 추천. 3년 사귄 첫사랑과 한 달 전에 헤어졌어요. 둘 다 사회 초년생이라 힘든 상황에 기념일에 뭐 할지 얘기하다가 굉장히 사소하게 싸우다가 남자친구가 먼저 힘들다고 그만하자 했어요. 남자친구는 매주 저랑 만나는 게 의무감으로 느껴졌대요. 붙잡았지만 지금은 연락하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힘들어서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미련이 남았는지 연락을 기다리게 돼요.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장 힘들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지. 제 생각엔 지금 그 사람을 기다리기보단 나 그냥 빨리 나를 추스리고 다음 사람을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추후를 도모하고 그리고 너무 바빠서 헤어졌다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 그 이유 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 바쁘면서 소홀해지고 점점 멀어지는 거지. 안 사랑한 건데? 안 사랑한 거라기보다는 그 정도로 마음이 크지 않았던 거겠지. 그러니까 안 사랑한 거네. 사랑했겠지. 더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세요.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만나려고 헤어진 거야. 맞아, 진짜 헤어진 맞아. 거야. 나 지금 얘기하다 보니 생각났는데 기다리지 마세요. 바쁘다고 헤어지자고 하는 남자, 난 그거 책임감 없는 거라고 생각해.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만약에 있는데 굳이 안 하는. 만약에 이러면 바빠서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사람, 바빠서 그냥 안 만나는 사람. 합의하에 나를 충분히 자기야 근데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하고 하니까 우리가 근데 이번 그게 주 주말에 계속- 못 보고 다음 주에 볼래? 근데 막 그게 막 한 달에 한 번이야? 난 괜찮아. 한 달에 한 번. 충분히 나를 설득할 수 있으면, 나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근데 아무리 바빠도 좋아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러니까 남친에게 오래된 여사친이 있는데 처음엔 저와도 친해져서 그냥 큰 문제 없이 잘 지냈거든요. 근데 자꾸 시간이 가면서 여사친과 친하게 된 게 후회스럽고 은근히 나만 불편함을 느끼는 선 넘는 행동을 하고 둘의 우정에 농락당하는 기분이 드는데, 남친은 죽어도 아니라고 펄쩍 뛰고 내 눈엔 여우인데 남친 눈엔 천사. 자꾸 나만 남친을 못 믿는 이상한 여자가 되고 정말 서글퍼요. 변하지 않으면 그냥 헤어지는 게 맞는 거죠? 심각합니다. 티두님의 냉철한 답변 부탁드려요. 근데 사실 그 여성분이시지. 그러면 남자들의 그건 없어. 남자 중엔 귀해. 사귀기 전부터 친했던 친구야 진짜. 뭐 중마고야. 음. 근데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지금 이분처럼 그런 마음이 안 느끼게끔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서 못한 거야. 근데 만약에 여우라고 느꼈다 했잖아. 응. 여우 짓 한 거 맞았을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엔 친했대잖아. 오죽하면 그렇게 느꼈겠어. 분명히 그건 그 여사친이 잘못한 거지만. 이게 선을 넘으면 선을 이런 넘으면 안 돼. 문제가 생겨.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는데 여자가 다 싫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신경 쓰이게 하는 선 넘는 애들이 있어. 선 넘는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냥 포지션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말하는 순간 내가 집착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되고 내가 둘의 우정 방해하는 사람이 되면 그게 진짜 미쳐버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럴 때는 불쌍한 척을 하세요. 내가 더 불쌍하고 내가 더 착해야 되니까 더 착하게 해주고 더 불쌍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그거를 차근차근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의 여우짓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지. 이거 있다. 1년 조금 안 되게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저를 배신하고 환승을 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돈도 잃고 제 전부를 잃었는데요. 다시 연락이 와요. 사실 너무 좋아해서 흔들려요. 제 멘탈을 잡아줄 강력한 조언을 해주세요. 필요해, 당신이. 떠나간 버스에 미련을 갖지 말라. 이 버스 떠나가는데 어떻게 탈 거야? 그치. 부산이 볼트야? 버스가 다시 뒤돌아오면 어떡해? 좀 뒤돌아왔어, 버스. 너 후진하는 버스 본 적 있어? 없지. 그러니까 그래, 미련 갖지 마. 당연히 안 되는 거 알죠? 내가 그냥 해주고 싶은 말은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보다는 그냥 충분히 더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충분히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시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왜 연락이 왔을 것 같아요? 좋아해서 왔을까? 아닐걸요? 좋아했으면 안 그랬지. 그러니까 심심해서 뭐 혹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심심해서 갑자기 생각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왔을 건데 거기에 크게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것 같다면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이 사연자분 좋아해서 연락 온 거 아니니까 정신 차리세요. 자기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연락 받아야 되고 궁금하면은 한번 받아줘. 근데 그게 있어. 자기 마음이 끝날 때까지, 마음이 다를 때까지 끝까지 해보고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렇게 하면 후회해. 근데 물론 그 미련을 떨쳐내기 되게 어렵지만 새로운 사람 빨리 만나면 되거든요. 아니면 뭐 진짜 어디 잠깐 여행을 다녀온다거나 뭔가 일상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게 금방 끊어지는데 내가 왜 그걸 끊지 못해서 계속 만나고 계속 이렇게 내 감정을 끝까지 쏟아내고 나를 자해하면서 그 마음을 끊어내는가를 후회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어떻게 말려요. 빅데이터로 봤을 때 많은 이들이 후회한다. 9년차 장기연애 커플인데요. 싸움이 시작되면 남자친구의 별말 아닌 한 단어에 꽂혀서 왜곡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남자친구가 저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풀어주지 못하고 저는 혼자 고민하는 시간에 남자친구는 더 화가 나고 작은 일이 큰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제가 너무 속상하고 미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남자친구를 더 위하고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이 사연을 보낸 걸 남자친구에게 보여주는 건 어때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너무 감동인데? 이렇게 남자친구를 위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너무 예쁜데? 이거 보면 좀 풀릴 것 같지 않아, 자기? 이거 보면 풀릴 것 같은데 또 앞에서 또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도 더 많이 쓰지 않을까? 맞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남자친구를 더 위할 수 있는 걸까? 용용체를 써봐. 오! 좋은 생각? 근데 그거 쉽지 않긴 해. 듣고 싶어요? 죽여줄까요? 말을 그따구로밖에 못해요? 그나마 좀 낫지 않아? 용용체 괜찮다. 근데 말투 하나에 꽂힌다. 어떤 단어 하나하나에 꽂히는 단어가 있을 거야. 근데 그 단어를 하지 말아달라. 나도 안 꽂히겠다. 막 그렇게 안 하겠다 하고 하면은 개선될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데 맞아. 근데 그 상대방이 그 단어를 또 했어. 계속 뭐 안 하기로 했던 말을 했다든지 그러면 할 말이 생기는 거야. 맞아. 안 하기로 했는데 왜 또 하냐. 맞아. 남자친구의 말투로 싸우는 커플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들의 이제 대다수가 말 좀 예쁘게 해. 말 좀 따뜻하게 해.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은 어떤 말이? 그거를 잘 몰라. 그러면 명확하게 짚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말에 물음표를 붙여줄 수 있어? 아니면 항상 나한테 뭘 물어봐 줄 수 있어? 이렇게 좀 되게 명확하게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야 그걸 고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싸우는 이유가 그 한 단어라고 하면은 히도 말처럼 그 싫어하는 단어를 말해서 그거 하지 말아달라 얘기하는 게 말 예쁘게 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이거 이제 마지막인데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20대 대부분을 7년 정도 오래 연애를 했고 결혼 직전까지 갖다 파혼했어요. 그 이후로 소개팅도 여러 번 했지만 사람을 알아가는 게 낯설고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소개팅을 해도 누군가를 다시 깊게 좋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안정적이고 굳이 누군가를 맞춰도 되지 않는 삶이 익숙해졌는데 한편으로는 주변에서 하나둘 결혼하고 가족들도 은근 결혼 얘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연애를 꼭 해야 하는 건지, 결혼을 위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삶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연님은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근데 아기를 낳고 싶다. 그러면 지금 난자문 얼려놓으시고 그거 말고는 전혀 결혼을 위해 뭔가 조급하게 할 필요가 난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거 물어보면 연애를 하고 싶어서 누구를 만나지 말라고. 누가 좋아서 연애를 하라고 이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어서 연애하라고 얘기를 하긴 해. 남들이 하고 사회가 정해준 정년기라고 해서 꼭 내가 해야 되냐? 그건 그건 아니에요. 좀 마흔 넘은 언니들도 아직 이제 막 결혼한 언니들도 있고 임신도 잘해요. 결혼, 출산 이런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면 본인의 삶을 먼저 꾸리는 게 전 먼저인 것 같고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 사실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지금 왜 이렇게 막 화가 났지? 이제 막 35살 넘으면 다 노산이라고 막 결혼 안 하고 누가 그래? 여기저기 그러잖아요. 이제 다들 왜 결혼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알아서 할게 해라고 해. 그러니까 그래. 조급해하지 마세요. 끝!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한 15개 정도 고민을 들어드렸는데 벌써 1시간이 넘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언젠가 뭐 희두가 시간이 되든 아니면 저 혼자라도 연애 상담 또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될 때 자주 해줄게. 나둥이들이 반응이 좋다면 해보겠습니다. 객관적인 답변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위로를 원하시는 거. 근데 재밌었으면 좋겠는 거지. 그치. 아무튼 이게 제 반응이 좋으면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희도에게도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나둥이들의 의견도 마음껏 남겨주세요. 뭐 여러분의 의견도 얘기해주시면 그러니까. 저도 많이 달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너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뭐 정답은 아니고. 그럼 뭐 연애 상담이 정답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공감해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 사연에 대해서 같이 상담해주세요.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르니까. 맛있어? 그런팅 감사하고요.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